어둠을 머금은 장례식장 복도는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도 냉기가 감돌았다. 한상규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의 어깨는 넓었지만 억눌린 긴장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와 관계없이 아들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장례식장의 웅성거림은 그에게 익숙한 도시의 소음과 달랐는데 그것은 위선과 슬픔이 뒤섞인 비현실적인 침묵의 덩어리였다. 그의 눈빛은 무심했지만 예리했고 주위를 둘러보는 시선에는 그 누구도 읽어낼 수 없는 날카로운 분석력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SG 홀딩스라는 거대 부동산 그룹의 대표였기에 모든 것을 객관적인 구조로 파악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이 공간 역시 아버지의 마지막 무대이자 남겨진 이들의 권력 다툼이 벌어질 비즈니스 현장처럼 느껴졌다. 상규는 넥타이를 살짝 고쳐매며 마치 중요한 이사회 회의를 앞둔 듯 자세를 가다듬었다. 조문객들의 행렬이 뜸해지자 새어머니인 황인숙이 상규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값비싼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차림은 슬픔보다 위압감을 전달하는데 더 집중하는 듯했다. 황인숙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자신감이 가득했는데 이는 그녀가 이미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믿고 있음을 드러내는 명백한 신호였다. 그녀의 뒤로는 이복 동생 한미라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그녀 역시 침묵 속에서 어머니의 뜻에 동조하고 있었다. 아직도 여기 있었니 상규야. 황인숙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연민이나 따뜻함도 없었으며 마치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것을 발견한 듯한 불쾌감이 스며 있었다. 네가 와준 건 고맙지만 이제 밤도 깊었고 네가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으니 돌아가 보렴. 굳이 여기에 남아있을 필요는 없지 않니. 그녀의 말투는 배려를 가장했지만 실상은 매우 노골적인 추방 명령이었다. 상규는 천천히 벽에서 등을 떼고 황인숙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키는 그녀보다 한참이나 컸고 그가 내뿜는 알 수 없는 위압감은 황인숙조차도 잠시 움찔하게 만들었다. 어머니 저는 아직 발인까지 남아있을 생각입니다. 상규는 아주 예의 바르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단단함은 철벽과도 같아서 어떤 감정적인 동요도 허용하지 않았다. 황인숙은 상규의 의연한 태도에 살짝 당황했지만 이내 경멸감으로 얼굴을 굳혔다. 그녀는 지난 10여 년간 남편과 상규 사이에 드리워진 깊은 그림자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상규는 아버지의 기대와 사업 방식에 반기를 들고 스스로의 힘으로 기업을 일으킨 자수성가형 인물이었다. 아버지의 유산을 탐내는 그녀에게 상규는 제거해야 할 가장 귀찮고도 강력한 변수였다. 아버지 장례식 날 너는 마지막까지 아들 도리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더 이상 미련 가질 필요 없어. 황인숙이 작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그녀는 주변에 남아있는 몇몇 조문객들이 자신들을 힐끗거리는 것을 확인하고 목소리를 더 낮추었지만 그 위협적인 뉘앙스는 더욱 강해졌다. 솔직히 말해서 네가 이 집안과 엮일 건 더 이상 없어. 아버지도 결국 나를 선택하셨고 모든 정리는 끝났단다. 상규는 대답 대신 가만히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상대방의 불안정과 허점을 분석하는 데 익숙했다. 황인숙은 상규의 침묵을 자신의 승리로 해석했고 그 침묵 속에서 더 큰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장벽이 무너졌다고 확신하며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경멸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네가 가진 게 있다 해도 이 아파트 한 채만큼은 건드릴 수 없을 거야. 황인숙은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의 말을 확인하듯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신도시에 위치한 아버지의 새 아파트를 언급했는데 그곳은 그녀가 남편과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살았던 보금자리이자 유일하게 상규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고 믿는 재산이었다. 이곳이 내 아버지의 마지막 안식처이자 나의 미래야. 그러니 더 이상 껄떡거리지 말고 당장 여기서 나가.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낮았지만 명령조였고 그 속에는 완벽한 배제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한상규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분노나 슬픔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거대한 역설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지적 흥분이었다. 황인숙은 그가 충격받았다고 오해했지만 사실 상규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완벽한 비극 코미디라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황인숙은 이 낡은 장례식장이 아니라 신도시에 있는 그 아파트를 언급하며 스스로 덧안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상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더욱 차분해졌고 모든 저항을 포기한 듯한 순종적인 태도를 보였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모든 법적인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 말을 내뱉으며 잠시 황인숙의 얼굴을 깊숙이 관찰했는데 그 속에는 이미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다. 상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몸을 돌렸다. 그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조금의 미련이나 후회도 없이 단호하고 빨랐다. 황인숙은 상규의 뒷모습을 보며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결국 별것 아니었군.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난다고 으스대더니 결국엔 돈 한 푼 못 건지고 쫓겨나는구나. 그녀는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 상규가 떠난 복도를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황인숙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아파트가 위치한 신도시 전체 개발 사업에 대한 초기 투자자이자 핵심 기획자가 바로 방금 그녀가 경멸하며 내쫓은 한상규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관계와 개발권 보장 조항들이 오직 SG 홀딩스의 대표인 한상규의 서명 하나로 통제될 수 있다는 잔혹한 진실을 말이다. 그녀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이 비극적인 오해는 이제 곧 그녀를 덮칠 거대한 파도의 서막에 불과했다. 상규는 장례식장을 벗어나 차에 올랐다. 그는 수행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냉정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법무팀과 자산관리팀을 소집하세요. 그리고 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코드 네임 아르테미스의 초기 투자 및 소유권 관련 문서를 모두 준비하세요. 특히 D52 블록의 더 프레스티지 아파트 법적 구속력 조항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강철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 이 일은 이제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라 그의 권위와 명성에 대한 도전이며 동시에 황인숙의 부도덕함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될 것이다. 한상규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 얼굴에는 단호한 결의와 함께 날카로운 사냥꾼의 미소가 감돌았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그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쫓겨난 그 밤은 한상규에게 있어 전략적 반격의 밤이 되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지만 그 자녀물인 황인숙의 경멸은 그가 스스로 구축한 제국의 힘을 증명할 명분이 되어 주었다. 상규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당장 여기서 나가라니. 좋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저는 당신이 머무는 그 공간의 문을 잠그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오만함의 대가일 뿐이었다. 이제 SG 홀딩스의 대표 한상규는 자신의 모든 자원과 지능을 동원하여 이 가족 드라마를 완벽한 비즈니스 복수로 전환할 준비를 마쳤다. 그의 복수는 감정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을 것이며 오직 법과 자본의 가장 냉정하고 치밀한 논리로 황인숙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는 이미 승리의 냄새를 맡고 있었으며 그것은 희미한 유언장 냄새가 아닌 신도시 개발 이익의 강렬한 냄새였다. 한상규는 차 안에서 노트북을 펼쳤고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모니터의 숫자와 계약 조항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다. 복잡하게 얽힌 법적 권리와 재산 상속의 문제를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치부한 황인숙의 실수는 너무나도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쫓아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그 무지가 곧 그녀의 몰락을 가속화할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다. 상규는 이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통해 수많은 복잡한 소유권 문제를 다루어 왔다. 그의 아버지 명의로 된 그 더 프레스티지 아파트는 겉보기에는 개인 소유였지만 실제로는 개발 초기 투자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복잡한 채권 및 환매 조건이 얽힌 일종의 담보 자산에 가까웠다. 황인숙은 그저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남편의 이름이 찍혀 있다는 사실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상규는 그 등본 뒤에 숨겨진 수십 장의 이면 계약서와 법적 구속력을 알고 있었다. 그 계약들은 아파트가 명의상으로만 아버지의 소유일 뿐 실제 처분권은 최초 투자자인 SG 홀딩스, 즉 한상규의 통제 아래 있음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황인숙의 모든 계획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강력한 무기였다. 상규는 조용히 김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아침 8시 긴급 경영회의 소집. 안건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자산 정리 및 재조정. 그의 지시는 단호하고 간결했으며 이미 반격의 칼날을 세우고 있음을 알렸다. 장례식장에서 물러난 지 채 12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한상규는 이미 자신의 영역인 SG 홀딩스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에 있었다. 새벽의 햇살이 서울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비추기 시작할 무렵 상규는 전날 밤 김 비서에게 지시한 모든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고요하고 압도적인 이 공간은 그의 통제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곳이었다. 그의 앞에 놓인 테이블 위에는 아버지의 유언장 복사본과 함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관련 법적 서류들이 가지런히 펼쳐져 있었다. 김 비서는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상규의 호출에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김 비서는 상규가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로 그의 모든 지시를 묵묵하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다. 대표님 법무팀장과 자산운용팀장이 회의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요청하신 더 프레스티지 아파트 관련이면 계약서와 프로젝트 초기 투자 기록 전체를 준비했습니다. 김 비서가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른 아침의 피로감 대신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상규는 읽고 있던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단호하게 말했다. 황인숙 씨가 어젯밤 내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김 비서, 그는 질문했지만 대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도시에 있는 그 아파트만큼은 나에게서 완벽하게 벗어난 그녀의 안식처라고 믿고 있었죠. 그 오만함이 우리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상규는 서류를 탁 소리나게 덮었다. 우리가 가진 패를 확인하죠. 김 비서, 상규가 말했다. 겉으로 보기에 그 아파트는 아버지 명의의 자산입니다. 황인숙 씨가 상속을 주장하는 근거죠. 하지만
실제 진실은 무엇입니까? 김 비서는 준비된 자료를 보드에 빠르게 펼쳤다. 네, 대표님, 그 아파트는 신도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초기 투자 유치 과정에서 아버지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을 이전받은 환매 조건부 자산입니다. 김 비서가 상세히 설명했다. 아버님은 초기 프로젝트 자금 유치에 참여했고 그 대가로 해당 아파트의 명의상의 소유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SG 홀딩스 측은 개발 이익 배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구속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권리는 SG 홀딩스에 있으며 서류상으로만 아버님 명의였습니다. 이 설명은 황인숙의 착각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상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눈빛은 도심의 복잡한 구조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좋습니다. 황인숙 씨는 그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화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할 계획일 겁니다. 그 자산이 그녀의 모든 오만함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그 근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상규는 김 비서를 향해 돌아서며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은 단순한 해결책 모색이 아니라 전략적 실행 계획에 대한 확인이었다. 황인숙 씨는 우리가 단지 상속 지분을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할 것이라고 예상할 겁니다. 상규가 예측했다. 우리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유산 전체가 아닌 오직 그 아파트 자체의 소유권에 대한 근본적인 법적 문제 제기를 통해 황인숙 씨의 계획을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한 싸움이 아닌 판 자체를 뒤집는 것이었다.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법무팀과 논의한 결과 대표님 지시에 따라 명예 신탁이 아닌 환매 권리에 근거한 소유권 이전 금지 신청을 곧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 문제와는 별개로 제3자의 채권 확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인숙 씨가 대응할 시간을 거의 주지 않을 것입니다. 김 비서의 설명은 상규의 전략이 법적으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되었는지 확인시켜 주었다. 상규는 이제 황인숙의 사생활과 재정 상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버지의 유언장에는 황인숙 씨에게 유리한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인숙 씨가 그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어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이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빼돌렸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의 지시는 단순히 아파트를 되찾는 것을 넘어선 윤리적이고 법적인 심판을 목표로 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복잡했지만 그분이 최소한의 윤리의식은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규가 말을 이었다. 황인숙 씨가 아버지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사적으로 이득을 취한 정황이 있다면 모든 유언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김 비서는 그녀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과 사회적 관계, 특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관련 인사들과의 접촉 기록을 비밀리에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정보 조사가 아닌 기업 차원의 리스크 관리 활동이었다. 바로 그 시각 신도시 더 프레스티지 아파트에서는 황인숙이 변호사와 통화를 마친 후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다. 변호사는 상규가 상속권을 주장할 경우 복잡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지만 황인숙의 지분이 우세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래요. 결국 상규는 돈만 조금 챙기려는 속물에 불과해. SG 홀딩스 대표라지만 결국 그는 내가 쫓아낸 사생아나 다름없지. 황인숙은 거실의 통창 밖으로 보이는 신도시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승리에 도취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이 아파트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완벽한 입지와 호화로운 인테리어는 그녀의 새로운 삶의 기반이었다. 황인숙은 이 아파트를 팔아 현금을 확보한 뒤 남은 유산과 합쳐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확고히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상규가 감히 이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상규의 배경이나 현재 위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개인적인 감정 싸움의 연장선으로만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황인숙이 모르는 사이에 SG 홀딩스의 법무팀은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복잡하게 얽힌 법적 권리에 기반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있었다. 그 서류에는 아파트의 원래 투자 목적과 환매 조건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는 상속법이 아닌 채권법과 부동산 거래법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였다. 황인숙이 상속 절차를 밟기 전에 그녀의 가장 큰 무기를 무력화시키려는 상규의 치밀한 전략이었다. 상규는 회의실로 들어섰다. 회의실에는 법무팀장 강 변호사와 자산운용팀장 최 팀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강 변호사님, 우리는 감정적인 다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법과 계약에 근거한 명확한 권리 행사를 할 것입니다. 상규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권위와 냉정함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가처분 신청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되 그 근거는 상속 다툼이 아닌 SG 홀딩스의 정당한 투자 권리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강 변호사는 상규의 지시에 감탄했다. 단순한 상속소송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환매 권리를 근거로 한 처분, 금지 가처분은 절차적으로 훨씬 신속하고 강력했다. 네, 대표님, 이 계약 조항은 매우 강력합니다. 저희는 이 아파트가 개발 초기 자금 조달을 위한 일종의 유동화 자산이었음을 입증할 것입니다. 황인숙 씨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그녀는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상규는 자산운용팀장 최 팀장에게 시선을 돌렸다. 최 팀장, 그 아파트를 둘러싼 주변 시세와 향후 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는 외부에 일절 유출되지 않도록 하세요. 우리가 이 권리를 행사하는 순간 그 아파트의 가치는 황인숙 씨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상규는 그 아파트의 법적 소유권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가치까지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상규의 지시에 따라 SG 홀딩스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황인숙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그 아파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움직였다. 상규의 전략은 매우 간결했지만 압도적이었다. 황인숙이 자신의 오만함을 기반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을 가장 단단해 보이는 곳부터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황인숙은 상규를 쫓아내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상규에게 그것은 단지 첫 번째 페이지가 끝났음을 의미했다. 이제 진정한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였다. 상규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무형의 권력과 지성이 황인숙의 눈에 비치는 단순한 현금 다툼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조용한 분노는 이제 차가운 전략으로 승화되어 황인숙을 향해 천천히 조여드는 덫이 되었다. SG 홀딩스의 정보망은 거대하고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한상규의 지시가 내려진 지 48시간 만에 황인숙의 지난 10년간의 행적과 금융, 거래, 내역,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이 투명하게 드러났다. 그 보고서는 황인숙이 단순한 욕심 많은 계모를 넘어 아버지의 마지막 몇 년 동안 그의 재산과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체계적이었는지를 보여주었다. 상규는 그의 사무실에서 김 비서와 함께 이 보고서를 검토하며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대표님, 황인숙 씨는 아버님께서 병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한 시점에 맞춰 자산 승계 및 명예 변경 작업을 교묘하게 진행했습니다. 김 비서가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증거 자료의 무게 때문에 낮게 깔려 있었다. 특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주변의 소규모 상업 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정 건설업체와 결탁하여 아버님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유도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대출금의 대부분은 황인숙 씨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상규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자료를 넘겼다.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는 좋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이런 방식으로 기만당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더 큰 불쾌감을 주었다. 그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기업가로서의 윤리의식과 공정성에 대한 침해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 결국 그녀는 아버지를 방패막이로 삼아 자신의 사익을 채우려 했던 것이군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정당한 개발을 목표로 했지만 그녀는 그 주변에서 독버섯처럼 이득을 취했습니다. 상규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출과 연루된 건설업체가 최근 신도시 개발에 대한 SG 홀딩스의 투자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던 곳입니다. 김 비서가 덧붙였다. 이는 황인숙의 사적인 탐욕이 상규가 이끄는 SG 홀딩스의 비즈니스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상규는 이제 이 문제를 단순히 가족 간의 유산 분쟁이 아닌 자신의 기업을 위협하는 내부 부패 청산 문제로 격상시켰다. 상규는 테이블 위에 놓인 신도시 더 프레스티지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복사본을 바라보았다. 황인숙 씨가 가진 오만함의 근거는 오직 이 종이 한 장입니다. 그녀는 이 등본이 주는 안정감을 믿고 자신이 쌓아 올린 허위의 성벽 안에 갇혀 있습니다. 상규가 말했다. 우리는 그녀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 그녀의 성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녀가 대중 앞에서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려 할 때 말이죠. 그의 예측은 정확했다. 바로 그날 오후 황인숙은 그녀가 고용한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한적한 레스토랑에서 기자들을 불러 모았다. 이는 작지만 의도적인 언론 플레이였다. 그녀는 공식적인 기자회견 대신 은밀한 만남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한상규의 상속권 주장을 탐욕스러운 사생아에 치졸한 방해로 몰아가려 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장벽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남편분의 유산 전체를 통제하시게 된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황 여사님. 한 기자가 아첨하듯 말했다. 황인숙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고인의 유지를 따를 뿐입니다. 다만 뜻밖에도 일부 탐욕스러운 이들이 고인의 마지막 안식처마저 탐내고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그녀는 상규를 겨냥한 말을 교묘하게 흘리며 자신을 피해자이자 정당한 상속인으로 포장했다. 특히 신도시에 위치한 더 프레스티지 아파트는 고인께서 저를 위해 특별히 마련해 주신 사랑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를 매각하여 고인의 명예를 기리고 남은 여생을 깨끗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황인숙은 대담하게 매각 계획까지 밝혔다. 그녀의 발언은 그녀가 이 아파트에 대한 완벽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이 발표는 상규에게는 마치 공개적인 선전포고처럼 들렸다. SG 홀딩스 사무실에서 이 소식을 접한 상규의 얼굴에는 미소조차 짓지 않는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다. 예상했던 대로군요. 그녀는 언론의 힘을 빌려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합니다. 상규가 말했다. 그는 이미 모든 정보를 알고 있었기에 황인숙의 허세는 그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김비서, 이제 그녀가 가장 믿는 더 프레스티지 아파트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실행할 때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진행하세요. 그녀의 매각 발표가 무의미한 소음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상규는 강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최종 지시를 내렸다. 강 변호사님, 법원에 접수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곧바로 집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행의 근거가 되는 환매 권리 조항의 내용 또한 황인숙 씨에게 명확히 전달되도록 하세요. 그녀가 자신이 어떤 덫에 걸려들었는지 정확히 인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상규의 목소리는 매우 침착했지만 그 명령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단호했다. 며칠 후 황인숙은 더 프레스티지 아파트를 방문한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황 여사님, 죄송하지만 이 아파트는 현재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상태입니다. 매매는 물론 담보대출도 불가능합니다. 중개업자의 말은 청천벽력과 같았다. 황인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무슨 소리예요? 이 아파트는 내 남편의 명의로 된 내 소유야. 누가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중개업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법원 서류 복사본을 내밀었다. 가처분 신청인은 SG 홀딩스입니다. 황 여사님. 그리고 근거가 되는 조항이 매우 복잡합니다. 일반적인 상속 분쟁이 아니라 투자 자산의 환매 권리에 대한 문제라고 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송사가 아닙니다. 황인숙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SG 홀딩스라는 이름은 그녀에게 상규의 그늘이자 그녀가 무시했던 거대한 힘이었다. 황인숙은 즉시 자신의 법률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 대리인은 상황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모했다. 상규가 던진 덫은 단순한 상속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짜놓은 치밀한 법적 구조물이었고 황인숙의 대리인은 그 구조물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쫓아냈던 상규가 단순한 상속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진정한 실권자일 수 있다는 희미한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황인숙의 오만함은 그녀의 시야를 가렸다. 그녀는 상규를 멸시하며 아파트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정작 상규는 그 아파트를 포함한 신도시 전체의 운명을 쥐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무기가 사실은 적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잔혹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타격은 물리적 고통을 수반하지 않았지만 황인숙의 정신적 기반을 뒤흔드는 심각한 충격이었다. 그녀의 허세는 이제 불안정해지기 시작했다. 상규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김 비서는 황인숙 측의 혼란과 대리인의 무능함을 보고하며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대표님, 황인숙 씨는 이제 이 문제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당황하여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에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저희가 준비한 법적 방어막은 철통 같습니다. 당황하게 만드세요. 김 비서. 상규가 지시했다. 그의 눈은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가 발버둥 칠수록 그녀가 가진 부도덕한 연결고리들이 더 많이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건설업체와의 유착관계, 그리고 아버지의 대출금을 유용한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그녀에게 숨 쉴 틈을 주지 마세요. 이번 일은 단순히 아파트를 되찾는 것을 넘어 부패한 시스템을 정화하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상규의 전략은 이미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더 큰 정의를 향하고 있었다.
황인숙은 자신의 나락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자신이 멸시했던 상규의 차가운 지성과 권위에 의해 한 걸음씩 밀려나고 있었다. 황인숙에게 법원에서 날아온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통지서는 단순한 법적 서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오만함과 안락함이 기반했던 모든 것을 부수는 차가운 쇠망치와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강력하다고 믿었던 무기인 더 프레스티지 아파트의 소유권을 한상규가 손가락 하나 움직여 무력화시켰다는 사실에 격렬하게 분노했다. 황인숙은 이 상황을 그저 상규의 개인적인 복수심 발로로 치부하며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더욱 닥달했다. 당신은 도대체 뭘 하는 변호사요? 당장 저 가처분을 풀어내지 못해요. 황인숙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광분했다. 그녀는 여전히 SG 홀딩스 대표라는 상규의 직함이 이 복잡한 법적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상규가 그저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돌아온 아들로만 보였고 그의 능력을 끝없이 평가절하하고 있었다. 변호사는 곤란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황 여사님, SG 홀딩스가 내세운 근거가 매우 강력합니다. 이는 상속 다툼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권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파트가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SG 홀딩스의 유동화 자산이었다는 증거들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부정하려면 SG 홀딩스 전체의 사업 구조를 뒤집어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은 황인숙이 직면한 현실의 심각성을 냉정하게 드러냈다. 상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반응을 보고받았다. 김 비서는 황인숙이 이미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곧 실수를 저지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표님, 황인숙 씨는 지금 자금을 동원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그녀의 재정 상태를 파악한 결과 그녀가 아버지에게서 빼돌린 자산 중 상당 부분이 최근 다른 투자에 묶여 있습니다. 그녀는 현금이 부족합니다. 현금이 부족하다는 것은 곧 그녀가 위험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김 비서, 상규가 말했다. 그는 차분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가 그 건설업체와의 유착 관계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려 하거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해를 끼칠 다른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고 미리 덫을 놓아야 합니다. 상규는 단순히 아파트를 되찾는 것을 넘어 황인숙이 저질렀던 모든 부도덕한 행위들을 청산하려 했다. 그는 법무팀에게 황인숙이 아버지의 명의로 유도했던 대출금 상환 요구 소송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그녀가 유용했던 자금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동시에 그녀의 재정적인 목줄을 더욱 조이는 전략이었다. 이 대출금의 존재는 그녀의 도덕적 해이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황인숙은 절망감 속에서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주변 상업지구 개발에 연루된 정 회장이라는 인물에게 연락을 취했다. 정 회장은 과거 황인숙과 공모하여 아버지의 대출금을 유용하고 특정 건설업체와 결탁했던 인물로 상규가 가장 주시하고 있던 부패의 연결고리 중 하나였다. 황인숙은 정 회장에게 자금을 지원받아 상규의 법적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정 회장님, SG 홀딩스 측에서 터무니없는 가처분을 걸어왔어요. 당신이 아는 변호사들을 동원해서라도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드러나면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황인숙이 정 회장에게 애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몰락이 정 회장의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력을 구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이미 상규의 권력과 영향력을 파악하고 있었다. 정 회장은 SG 홀딩스의 법적 움직임이 단순한 상속 분쟁이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청산 작업임을 직감했다. 상규가 가진 정보력과 자본력에 맞설 경우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냉정한 계산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황 여사, 죄송하지만 이건 내가 끼어들 문제가 아닌 것 같소. 정 회장이 차갑게 선을 그었다. SG 홀딩스의 법적 대응은 너무나도 철저하고 이 사건의 핵심은 황 여사가 아버님의 명의를 남용했다는 사실에 있어. 나는 더 이상 이 일에 연루될 수 없습니다. 정 회장의 배신은 황인숙에게 또 다른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녀가 믿었던 인맥과 권력의 보호막이 상규의 차가운 전략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이 소식을 보고받은 상규는 미소 대신 고요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정 회장은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사적인 네트워크는 무력화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녀가 스스로 만들어낸 부채의 늪뿐입니다. 상규는 김 비서에게 다음 지시를 내렸다. 이제 공격의 수위를 높이세요. 법무팀은 대출금 상환 요구 소송과 함께 황인숙 씨가 명의를 도용하여 이득을 취한 다른 부동산 건에 대한 추가적인 자산 동결 신청을 준비하세요. 상규는 황인숙에게 어떤 감정적인 여지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의 전략은 물샐 틈 없이 완벽했고 오직 법률과 자본의 냉정한 논리에 근거했다. 황인숙이 상규를 쫓아냈던 그 순간 그녀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상대방의 능력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비치던 아파트의 화려한 전경은 이제 차가운 법적 구속력과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희미한 환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상규의 목표는 단순히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청산하는 것이었다. 그는 황인숙의 몰락을 통해 SG 홀딩스 주변의 모든 부패 세력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 공정성과 전문성이 바로 이 거대 기업을 이끄는 자신의 핵심 가치임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황인숙의 마지막 발버둥은 상규의 의도를 더욱 강화시켜 주었고, 그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자신의 전략을 실행에 옮겼다. 이제 그녀가 기댈 곳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한상규가 던진 법적 압박의 돌멩이는 신도시의 부동산 시장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황인숙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더 프레스티지 아파트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명령은 단순한 개인 간의 소송 문제가 아니라 SG 홀딩스라는 거대 기업이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투명성과 권한을 재조정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냉정했다. 황인숙은 금융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녀가 기대했던 정 회장의 도움은 이미 끊겼고 그녀의 명의로 된 다른 소규모 자산들마저 상규가 제기한 대출금 상환 요구 소송과 연관되어 줄줄이 동결 위협에 놓였다. 그녀가 아버지를 기만하여 얻어낸 모든 부도덕한 이득들이 이제 그녀를 옥죄는 법적 올가미가 되었다. 그녀의 오만함은 완벽한 좌절로 바뀌었고 그녀는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고작 상규, 그 애송이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 황인숙은 자택거실에서 변호사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교양 있는 계모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히스테리컬한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상규의 권력을 개인적인 증오심으로 축소하여 이해하려 했고, 그가 SG 홀딩스 대표로서 가진 시장 통제력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상규는
황인숙의 광란적인 반응을 보고받으면서도 자신의 계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확인했다. 그는 감정적이지 않았고 오직 전략적 목표에 집중했다. 황인숙 씨는 지금 상황을 뒤집기 위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한 외부의 불안감을 조성하려 할 것입니다. 상규가 김 비서에게 예측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카드인 정보를 이용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불확실성을 퍼뜨리고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여 SG 홀딩스를 압박하려 들 것입니다. 실제로 황인숙은 익명의 투자가들을 만나 SG 홀딩스의 투자금 회수 계획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아파트의 소유권 분쟁을 마치 SG 홀딩스의 신도시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심각한 재정 불안정의 신호처럼 부풀렸다. 그녀는 필사적이었고 자신의 몰락을 막기 위해 프로젝트 전체를 인질로 삼으려는 위험한 도박을 시도했다. 상규는 황인숙의 노림수를 간파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그의 반격은 법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졌다. 상규는 김 비서를 통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한 SG 홀딩스의 추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언론에 흘리도록 지시했다. 이는 프로젝트가 여전히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황인숙의 소문은 근거 없는 헛소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함이었다. 황인숙 씨가 불확실성을 조성하려 한다면 우리는 완벽한 확신으로 맞서야 합니다. 상규가 단호하게 말했다. SG 홀딩스는 이 프로젝트를 흔들림 없이 이끌어갈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세요. 동시에 그녀가 접촉했던 투자가들에게 그녀의 모든 금융거래 기록과 부도덕한 행위들에 대한 법적 증거가 우리가 가진 손안에 있음을 암시하세요. 상규의 전략은 심리전과 자본력을 결합한 것이었다. 상규의 지시에 따라 SG 홀딩스가 발표한 추가 투자 계획은 시장을 즉각적으로 안정시켰다. 신도시 프로젝트의 가치는 오히려 더욱 상승했고 황인숙이 퍼뜨린 소문은 힘을 잃었다. 게다가 황인숙과 접촉했던 투자가들은 SG 홀딩스가 보낸 법적 암시의 두려움을 느끼고 황인숙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황인숙이 상규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황인숙은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사회적 네트워크와 시장 조작 시도마저 상규의 완벽한 대응 앞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자신이 쫓아낸 상규가 그저 돈을 조금 떼어주면 사라질 개인적인 상속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도시의 지배자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황인숙은 상규에게 매달리거나 협상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마지막 발버둥으로 직접적인 대면을 선택했다. 그녀는 SG 홀딩스 본사로 찾아가 상규를 만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가진 고인의 아내라는 지위가 상규의 냉정한 전략을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다. 그녀는 상규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감정적인 호소와 위협을 섞어 마지막 카드를 던질 계획을 세웠다. 상규는 황인숙의 방문 요청을 들었을 때 거절하지 않았다. 만나주겠습니다. 김 비서. 상규가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회의실이 아닌 법무팀장실에서 기다리라고 전하세요. 그리고 모든 법적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세요. 그녀가 마주해야 할 것은 저의 얼굴이 아니라 그녀가 저지른 행위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상규의 마지막 심리전이었다. 황인숙이 자신의 영역에서 그를 쫓아냈듯이 상규는 황인숙을 자신의 영역인 법과 자본의 심판대로 소환했다.
황인숙은 자신이 승리자의 자격으로 상규를 만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마주하게 될 것은 자신이 만들어낸 부채와 부패의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차가운 법률가의 방이었다. 상규는 복수심이 아닌 공정함을 추구했지만 그 공정함은 황인숙에게 가장 잔혹한 심판이 될 것이다. 황인숙이 SG 홀딩스 본사의 입구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이미 자신의 패배를 직감하고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상규를 내쫓을 때의 오만함과 위압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히스테리가 대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상규를 만난다면 감정에 호소하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그를 위협하여 약간의 자비라도 얻어내려 했지만 상규가 자신을 안내한 장소는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것은 호화로운 대표실이 아닌 SG 홀딩스 법무팀의 서류와 책장으로 가득 찬 차갑고 비좁은 회의실이었다. 회의실 안에는 한상규와 법무팀장 강 변호사, 그리고 김 비서만이 앉아 있었다. 상규는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서지 않았으며 그의 태도는 마치 자신이 재판장이 된 듯 냉정하고 권위적이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수백 장의 법률 문서와 금융거래 기록, 그리고 황인숙의 사적인 통화 녹취록까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황인숙이 지난 몇 년간 저지른 부도덕한 행위의 실체적 증거들이었다. 어머니 앉으시죠. 상규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찾아볼 수 없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느껴졌다. 저는 어머니와 개인적인 감정 다툼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SG 홀딩스의 비즈니스에 해를 끼치려 했던 행위들에 대한 법적 최종 보고를 받으셔야 합니다. 상규는 황인숙에게 어머니라고 칭했지만 그 호칭은 예의가 아닌 단순한 역할 지시에 가까웠다. 황인숙은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통제되는 공간에 갇혔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의 서류 더미를 보며 당황했지만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상규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치졸한 협박을 하는 거니.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돈이 필요하다면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어. 당장 이 짓을 그만둬. 황인숙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상규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돈이요. 어머니 SG 홀딩스의 연간 순이익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서 빼돌리려 했던 자산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공정함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무시했던 법과 계약의 준수입니다. 상규는 강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살짝 돌렸고 강 변호사는 준비된 브리핑을 시작했다. 강 변호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황인숙 씨, 먼저 더 프레스티지 아파트는 SG 홀딩스의 환매 권리 조항이 명시된 유동화 자산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아파트를 매각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상속 문제가 아닙니다. 강 변호사는 곧이어 아버지 명의로 불법적인 대출을 유도하고 그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던 금융거래 기록을 제시했다. 그 금액은 황인숙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다. 황인숙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부도덕한 행동들이 상규의 손에 의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다. 그건 당신 아버지가 나에게 준 것이었어. 나는 그저 내 몫을 챙긴 것뿐이야. 그녀는 절박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그녀의 말은 이미 상규의 치밀한 증거들 앞에 힘을 잃었다. 상규는 마침내 그녀의 변명을 끊고 결정적인 카드를 던졌다. 어머니께서는
그 아파트가 있는 신도시가 고작 아버지 명의의 작은 재산 일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쫓아냈죠. 하지만 어머니, 상규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에 손을 짚었다. 그의 눈빛은 회의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서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전체의 초기 기획자이자 가장 큰 투자자가 바로 접니다. SG 홀딩스가 그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 전체의 운명을 쥐고 있습니다. 그 순간 황인숙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졌다. 그녀는 자신이 쫓아냈던 상규가 바로 그녀가 숭배하던 그 권력과 자본의 심장부였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아파트의 화려함은 상규의 소나귀에서 피어난 단순한 작은 꽃잎에 불과했다. 그녀의 오만함과 경멸이 얼마나 어리석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잔혹한 진실이 그녀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말도 안 돼. 네가 그 거대한 개발을. 황인숙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상규를 그저 부자 아버지에게서 독립한 성공한 사업가 정도로만 여겼을 뿐. 그가 대한민국의 도시개발 흐름을 주도하는 거대한 제국의 수장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상규는 마지막 심판을 내리듯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상속 지분을 조금 얻어내려는 치졸한 아들이라고 생각하여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어머니께 묻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그 아파트는 법적으로 SG 홀딩스의 소유이며 어머니가 그동안 저지른 부도덕한 행위들에 대한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나설 차례입니다. 상규는 그녀에게 더 이상 감정을 허용하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황인숙이 저지른 대출금 유용권에 대한 형사 고발과 SG 홀딩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것임을 통보했다. 상규의 복수는 폭력이 아닌 완벽한 법적 청산이었고, 이는 황인숙의 사회적 지위와 재정적 기반을 완전히 파괴하는 가장 냉혹한 방식이었다. 황인숙은 결국 테이블에 머리를 숙였다. 그녀의 몸은 격렬하게 떨렸고 그녀의 입에서는 절망과 후회가 섞인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에 직면하여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존재를 멸시하고 공격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상규는 그녀의 울음소리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황인숙 씨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법적 절차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그리고 더 프레스티지 아파트의 명예 환수 작업을 즉시 시작하세요. 황인숙과의 대면은 끝났다. 상규는 차가운 회의실을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기쁨 대신 정의를 실현한 자의 피로함이 스며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겪었던 굴욕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부패한 권력과 오만함에 대한 전문적인 청산이었다. 상규는 자신의 권력과 지성을 사용하여 부도덕한 행위를 뿌리 뽑았고, 이는 SG 홀딩스 대표로서 그의 확고한 도덕적 나침반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었다. 황인숙과의 대면이 있은 후 SG 홀딩스에는 차가운 긴장감과 함께 정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한상규는 황인숙이 저지른 부도덕한 행위들을 빌미로 그녀와 유착되었던 건설업체 및 주변 인물들에 대한 내부 감사를 단행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 윤리를 재정립하기 위한
상규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였다. 상규는 그의 제국에 드리워졌던 모든 부패의 그림자를 걷어내려 했다. 대표님, 황인숙 씨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모든 민영사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포기했습니다. 김 비서가 보고했다. 그녀는 아버지 명의로 유용했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것을 약속했으며 더 프레스티지 아파트의 소유권 또한 SG 홀딩스 측으로 원만하게 환수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녀의 사회적 명성은 이미 바닥에 떨어졌고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은 듯합니다. 상규는 창밖으로 신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그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쫓겨났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 대신 황인숙의 오만함과 무지에 대한 냉정한 심판의지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와 전문성을 비웃은 대가를 법과 자본의 가장 냉철한 논리로 치르게 만들었고 그 결과는 완벽했다. 그녀의 몰락은 누구의 개입도 없는 그녀 스스로의 오만함이 낳은 결과였다. 법무팀에게 그녀가 자진하여 모든 법적 책임을 인정했음을 명확히 하세요. 상규가 지시했다. 우리의 목적은 그녀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대출금의 상환과 아파트의 환수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언론에 그녀의 치부를 공개하여 고인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상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품위를 잃지 않았다. 황인숙의 몰락 이후 상규는 아버지의 유산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평생 복잡하고 껄끄러웠지만 상규는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남아있던 모든 잡음과 부패를 청산하는 것으로 아들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다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차지하려는 욕심이 없었기에 모든 재산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할 것을 결정했다. 이는 SG 홀딩스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며칠 후 상규는 환수된 더 프레스티지 아파트를 조용히 방문했다. 그곳은 한때 황인숙의 오만함이 피어났던 곳이자 그를 멸시했던 장소였다. 아파트는 비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그가 건설을 주도했던 신도시의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상규는 넓은 거실을 걸으며 왠지 모를 공허함을 느꼈다. 그가 이룩한 승리는 감정적인 만족보다는 정의와 질서를 회복했다는 지적인 만족감에 가까웠다. 그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공원과 학교 그리고 사무실 건물을 바라보았다. 황인숙은 이 모든 것을 단지 자신의 작은 소유물로만 여겼지만 상규에게 이 도시는 자신의 철학과 비전이 투영된 거대한 캔버스였다. 그녀는 한상규라는 인물을 가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던 실패한 아들로 판단했지만 그녀가 쫓아낸 사람은 사실 도시 전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권력과 지성의 화신이었다. 상규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내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이 모든 부패와 기만은 언제까지 지속되었을까? 아마도 황인숙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기만하고 SG 홀딩스의 프로젝트에 해를 끼쳤을 것이다. 그녀의 오만함과 멸시가 상규에게 행동할 명분을 제공했고 결과적으로 더 큰 부패를 막고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아이러니는 상규에게 씁쓸한 교훈을 남겼다. 그는 아파트 문을 닫고 나섰다. 그 아파트는 더 이상 황인숙의 안식처가 아니었고 상규의 분노의 상징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SG 홀딩스의 정당한 자산이 되었고 곧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시설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상규는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 길고 복잡했던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 김 비서가 차문을 열어주었다. 대표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 개발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 비서가 보고했다. 상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함이 다시 돌아와 있었다. 그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미래와 자신이 책임져야 할 거대 기업의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의 강인함과 전략적 사고, 그리고 꺾이지 않는 도덕적 나침반은 그가 앞으로 맞이할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그를 지탱할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증명했다. 한상규는 이제 자신의 제국을 더욱 견고하게 다질 준비를 마쳤다.